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을 하면서 신문에도 뭐 뉴스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고 여러 그 소식들이 있는데 좀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이걸 좀 들으시면은 이게 뭐였구나. 아무개가 얘기하던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라 말이죠. 이제 그걸 이제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사의 이제 우주 개발 계획,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최근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천문학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주공학, 그다음에 유인 행성 탐사, 뭐 달에도 간다든가 화성에 가는 그런 탐사 작업, 그다음에 우주여행. 요새는 이제 그 관광용으로 우주 그 여행을 시킵니다. 이제 좀 나오겠지만 3,500만 불 하던 게 지금은 한 1,500만 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굉장히 싸져요. 돈 아끼셨다가 나중에 우주여행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광물 채취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 10년 동안에 우주 개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작년에 2018년에 나사가 창설된 지가 꼭 60년 됐어요. 60년이 됐는데, 저기 오른쪽에 제가 그려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후면 2028년인데, 그 이후에 나사가 얼만큼 우주 개발을 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나사가 이제 60년이 되고 나니까 이걸 이제 우주 사업을 민영화 시키려고 그래요. privatization. 그래서 돈 많은 회사들이 한번 해봐라. 근데 거기에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느끼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 버는 게 중요니까 우주 개발을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민영화하면서 스페이스X라는 생기는데 그 일렉트릭 카 만드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이 양반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나사가 하던 그 론치 사업 이런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화성 탐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미국 지도가 있고 별표가 있는 게 이제 나사 그 센터가 있는 데입니다. 인공위성이 딱 올라가면은 레이더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트래킹을 해가지고 궤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이제 세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5대, 6대 중에 섬에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이런데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반미주의 하는 나라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럼 나사 보고 그 트래킹 사이트 나가라 그런다.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사이트인데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생각한 것이 정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정지 인공위성을 한 3개만 띄우면은 요만큼의 아주 극소수 그 블라인드 에리어가 있고 나머지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정지 인공위성을 3개 띄워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 폴리티컬 프로블럼을 해결하고 이럽니다. 무슨 이제 갤럭시라든가 별을 갖다가 이제 탐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이 본부가 있어가지고 궤도 계산하는 팀, 그 다음에 인공위성 관리하는 팀, 라켓 수제 론치하는 팀, 지상에서 레이더로 트래킹하는 팀, 컨트롤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테이션들하고 이제 교신하고 그러는데 제 전문은 이겁니다. 수학하고 물리 많이 쓰는 제 부분이 이제 요건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뭐 내용을 이제 많이 아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탐사를 하는데, 어디를 탐사할 거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아니겠어요?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게 지금 여기 파란 게 지구입니다. 이게 이제 목성이고 이게 토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 바위 덩어리들이 이렇게 띠를 이어가지고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이드 벨트라 그러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면은 명왕성 저 밖으로 나가면 이제 퀴퍼 벨트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이제 그런 바위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때를 지어가지고 돌아요. 그 퀴퍼 벨트라고 제가 보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구가 있고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걸리고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은 지구 날짜로 687일쯤 걸려요. 그런데 화성 날짜로 하면은 667일이야. 왜 그러냐면 지구는 24시간에 자전을 하잖아요. 화성은 그보다 좀 길어요. 24시간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제 주피터 같은 거는 뭐 12년 걸리고 지구 1년을 갖다 기준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은하계가 있죠. 그죠? 은하계가 있고 우리 은하계는 이 원반형으로 된 그 별들이 꽉 차 있어요. 꼭 마치 우리 일기예보에 보시면은 왜 태풍이 불고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쫙 퍼지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우주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태양계는 한 요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태양계 안에 이제 우리 지구가 있고 이제 이런데 동시에 이게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태양계도 같이 따라서 돕니다. 태양계도 우리가 지구만 움직이는 게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은하계 안에서 방향은 이제 이 도는 방향이죠. 그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더 밖에 수많은 이런 은하계들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만 이렇게 관측한 것만 해서 한 1000억 개가 된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1000억 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거고 우주 개발사에서 우리 인류 문명사에 남기는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닥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우리 지구 바깥에서 찍은 거예요. 참 상상하기 어려웠죠. 옛날 같으면.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고, 이런 아주 좀 그 살아있는 이제 그런 행성같이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살아있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대기권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가지고 대기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돼요. 화성 같은 거는 옛날에 이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연유를 해가지고 다 증발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막 같은 이제 그 플래닛이 돼버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주 개발 계획 중에 사막이 된 그 화성을 지구처럼 대기권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고 바다도 만들어주고 거기다 생물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지구가 힘들어질 때 글로 이민을 가자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데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사진을 찍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은 이제 이 우주인이 여기 이제 달에 착륙해가지고 이제 이런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다 보내주면서 이게 이제 우주 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심장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문 미션, 달 미션을 갖다가 이제 사람을 2020년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 언젠가는 보내겠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화성에 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민영화 시켜가지고 인더스트리가 인발브하게. 근데 인더스트리가 인발브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뭐냐면요, 그 지상에서 이렇게 크리스탈을 만든다든가 볼 베어링 같은 걸 이제 만든다든가 이제 정밀 그런 제품을 만들 때는 지구상에는 중력이 있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냥 균일하게 만들려고 해도 밑에 부분이 더 가라앉아요. 더 이렇게 틱해져요. 아주 균일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주에 가서 하게 되면은 어디서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고르게 그 볼 베어링도 그렇고 크리스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밀 제품이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 스페이스 포스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얘기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데 이거는 전부 대기권 안에 지상, 바다 이런 데만 커버하죠. 대기권 밖에 우주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상상해가지고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소련, 중국, 일본 뭐 여러 나라가 우주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뒤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주군을 이제 트럼프 같은 생각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독립군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군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고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화성 탐사를 하는데 그 잡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 애플리케이션을 내라. 화성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잡 애플리케이션을 내라. 이제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베이 하는 사람, 탐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리서치하는 사람, 선생님, 뭐 메카닉스, 웰더, 뭐 등등등. 그래가지고 2009년하고 2016년에 그 광고를 냈어요. 여기 어플라이 한 사람 꽤 있습니다. 미국이 특제 나사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앞서 나갔는데 후발자들이 막 뒤를 쫓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선수를 뺏길까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일본이 이제 달의 어디 부분에 이런 홀이 있어요. 이걸 이제 탐사하겠다고 이제 일본이 그러고, 또 일본이 가서 이제 꽂고 사람 보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앞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실제로 중국이 그 달의 그 이면, 달은 항상 한쪽만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구에서 못 보는 다른 면에다가 그 로봇을 갖다 착륙시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래요. 중국이 굉장히 신경 써서 미국 따라잡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유를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주 개발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각 나라마다 우주 스케줄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다면 2025년, 박근혜 대통령 때 2025년 본래 계획했던 거를 2020년으로 땡기자. 5년을 땡겼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니야, 2030년으로 밀렸어요. 예. 동시에 또 달 탐사도 지금 나사하고 같이 해서 달 탐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별로 각 나라가 이렇게 우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인도가 한 10억 달러, 일본이 16억 달러, 차이나가 2005년 42억 달러, 나사가 190억 달러, 한국은 6억 5천만 불.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인공위성 보면은 궤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을 이제 도는 폴라 오빗이 있고, 그 다음에 적도를 도는 에퀴토리얼 오빗이 있고, 그 중간째 경사를 갖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경사를 갖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것도 흥미있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이제 elongated, 커다랗게 타원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주기가 24시간입니다.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도 자폭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개발한 게 이제 이렇게 elongated elliptical orbit을 해가지고 한 12시간 정도는 소련 그 high latitude를 커버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지게 되면은 다른 하나가 다시 또 올라와요. 2개나 3개가 교대로 그 소련 그 북극 그쪽 그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커버하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니다. 궤도가 여러 가지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많죠. 이게 다 인공위성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과장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우주에 올라가면 인공위성은 보이지도 않죠, 뭐. 그죠? 이제 과장해서 그린 거고, 이게 흥미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 있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내비게이션, 그 신호가 이 인공위성이 이게 24개가 돌아가요. 24개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여기 셀라인 4개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셀폰도 그렇고. 그래서 셀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와이프가 제가 이렇게 제 셀폰에서 틀어놓으면은 제 와이프가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다 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 24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평시에는, 일반 퍼블릭한테, 데이터를 보내줘요. 근데 전쟁 시가 돼가지고 이게 기밀사항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정확한 신호를 안 보내고 차단을 하든지 아주 덜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군사용으로 쓰는, 이 GPS에서 군사용으로 쓰는 거는요, 1m 이내로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거는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전쟁 시에는 이게 기밀사항이죠. 그래서 그 컨트롤을 합니다. 인공위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펑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안테나로서 이제 교신하는 거예요. 그 전화 이렇게 심볼을 붙여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있고, 그래서 브레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몸체 아니에요. 갈비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몸체. 그 다음에 요게 눈에 해당하고, 이제 베이비에 해당하고,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소형 라켓이에요. 아주 소형 라켓인데, 우주에는 그냥 진공 상태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은 커다란 인공위성이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바꾸려면은, 고쳐주려면 이쪽 거로 또 해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소형 라켓이 4군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 트러스터인데, 요거는 이제 궤도를 조절할 때, 조금 센 거예요. 궤도를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팩인데, 솔라 패널 같은 거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인터플래니터리 미션 해가지고 우주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그 솔라 패널 가지고는 힘들어요. 태양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그럼 그 안에다가는 뭘 넣어주면 아주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품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생긴 게 이제 이거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스트럭처를 갖다 연결하고 해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게 이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죠. 이거는 이제 소련제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 요거는 이제 인터플래네타리 파이오니어 이런 이제 요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형 원자로가 파워를 서플라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달 궤도인데 지구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달 궤도로 들어갑니다. 그 달에 가서도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착륙도 하고 굉장히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카시니 미션이라고 그 세턴 토성 탐사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셀룰라이트 생성을 갖다가 탐사하는 프로젝트가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두세 개도 있고 그런데 이 카신이라는 게 이제 토성을 커버하는 거고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해서 목성을 지나가면서 힘을 좀 얻고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9년, 8년 뭐 이렇게 걸려요. 또 7년도 걸리고. 이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 셀라이트 미션을 이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에서부터 저 끝에 명왕성까지 나가는 그 중간중간을 거치면서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낸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이 참 어려워요. 거기까지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그 이제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보내죠. 그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거 분석하거든요. 그 케미컬 컴포넌트가 뭐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로 파워팩을 이제 해가지고 파이오니어 10하고 11이 72년 후 73년에 나갔어요. 그다음에 보예저 2하고 1이 77년 이제 하나는 8월 하나는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오니어 이쪽으로 나가고 이제 보예저 이렇게 나가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안에다가 DVD, CD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장착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 안에는 인류 문명에 대한 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가다가 어딘가 떨어져서 누군가 보면은 지구에 이런 문명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한국말도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 개의 언어를 다 집어넣고 사진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태양이 있고 9개 행성이 있고 그 밖에 퀴퍼 벨트라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좀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한 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3차원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벌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올드 클라우드라 그래가지고 구름 같은 바위들, 파티클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스케일로 보면은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올드 클라우드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더 밖으로 나가면은 태양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막막한 우주예요. 그 우주에서 우리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그 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군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별군을 만나는데 여기까지가 한 4광년 빛으로 4년 가는 거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제 이거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구상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면은 대기권에 이렇게 흡수되고 방해가 되고 해서 옳게 관측이 안 돼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는 게 어디냐 하면 이제 하와이 산꼭대기, 남미 그 산꼭대기. 천문대는 항상 그 빛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건조하고 이제 그 관측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그런데 골라서 갑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 불편이 많으니까 인공위성 형식의 그 텔레스코프, 허블 텔레스코프 같은 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600km 궤도에 올려요. 그럼 돌면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그 대기권에서 그 받는 그런 장애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항상 이제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24시간 항상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측할 수 있는 게 하루 24시간밖에 더 있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그 시간 얻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써요. 웬만해가지고 차례 안 돌아옵니다. 허블 텔레스코프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아주 아쉬운 것들이 많고 답답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더 큰 이제 텔레스코프를 만들어서 올릴 건데 작년 10월에 올라갈 건데 못 올라갔어요. 아마 이제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아마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스페이스 미션 항상 딜레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봤다. 지상에서 그 허블 텔레스코프 가지고는 이만큼 봤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더 멀리 더 볼 수 있고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요. 단체 우주 관광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용이 지금 돈으로 한 1인당 180억 원. 러시아 우주 기술 업체가 2019년에 이제 하겠답니다. 10일간 단체 우주여행. 그럴 때는 한 1억 달러. 6명이 함께 이용할 경우에 1인당 한 15밀리언 달러 말씀드렸죠.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억만장자가 2009년에 우주항 했을 당시는 3,5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비싼데 자꾸 내려가죠. 이거는 이제 소행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그 바위들로 이렇게 형성된 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트로이드 벨트라 그래요. 그 에스트로이드 안에는 고귀한 광물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는 그런 중금속, 백금이라든가 이런 중금속들이 지구가 형성될 때 이게 무거우니까 다 가라앉아가지고 지구 속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겉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지구나 태양, 그 행성들이 형성될 당시에 이렇게 큰 덩어리로 형성이 안 되고 그 피시스로다가 그 쪼가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 가면은 그 중금속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걸 한두 개라도 잡아오면은 뭐 굉장히 노다지죠. 정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를 가서 채취할 수도 있지만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라켓 분사기를 이렇게 앵커를 시켜가지고 그 라켓 분사해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에스트로이드를 지구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런 꿈을 꾸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지구가 항상 우주를 떠도는 에스트로이드나 아니면은 그 커다란 바위 같은 것들이 지구를 때릴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번 주에는 얼마나 큰 그 물체가 지구를 얼만큼 비껴서 지나갔다. 이제 그런 프리딕션을 합니다. 이거를 미리 트래킹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후에 무슨 바위돌이 지금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그런 프리딕션을 많이 하는데 그게 가까워질수록 우리한테 계속 알려줘요. 우리 집 달이 있잖아요. 달까지가 한 38만 킬로쯤 돼요.
그 밖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휴 하고 이제 살았다 이제 이러는데 그 달 안쪽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굉장히 거기다가 또 실제로 지구를 때린 경우도 많았어요. 굉장히 그 지구적인 재앙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바로 그겁니다. 와서 half mile 정도 바위가 이렇게 지나가다 때린다 그러면 그건 뭐 굉장한 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은 미리 알아가지고 이 라켓을 쏴서 인공위성 같은 거를 그 물체에다 보내가지고 거기다 앵커를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은 정이 급하면은 그걸 폭발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덜 위험하다 이거죠.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500만 년 전에 멕시코 그 유카탄 페닌슐라, 유카탄 반도 한 10마일 정도 사이즈의 그 커다란 물체가 이제 여기를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6,500만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자죽이 있어요. 이게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이게 셀을 다운돼가지고 된 게 이거예요. 6,500만 년 걸려서. 근데 이게 그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뭐 지구가 완전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영향 준 게 아니라 지구를 그냥 확 덮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클리어 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인류의 문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죠. 그래서 미리 방지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foreign object들이 지구 주위를 이제 얼마나 가까이 지나가느냐, 이게 달거리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0.93이라 그러면 달에 가까운 거리고 그 이내 같으면 이제 지구하고 가까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 소련 그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은 커다란 요림들이 있었는데 운석도 떨어지고 굉장히 큰 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 완전히 그 표면을 갖다가 그냥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런 자죽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은 그 북극 가까이 소련 쪽으로 그게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서부에도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커다란 그 운석으로 파인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군데서 막 떨어지고 그래요. 작은 거는 이제 들어오다가 대기권에 타버리고, 밤에 보면은 가끔가다 별똥별이 떨어진다 그러죠. 빨간 쫙쫙 내려오는데 특히 가을에는 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사에서 지구하고 같은 그런 행성을 찾아보자. 또 태양계와 같이 가운데 별이 있고 행성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별군을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Earth-like planet 아니면 exoplanet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은하계, 밀키웨이, 은하계 내에는 그런 게 지금 발견된 것만 한 3,000개 된다 그래요. 이제 관측해가지고 찾아낸 거. 근데 그 안에서 뭐 생명이 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둘째치고 우선 태양계와 같은 그런 환경을 이제 가진 시스템을 찾아내자. 이제 한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라 그러면 태양이고 수금지와 목표처럼 이게 지구고, 케플러 62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이제 태양계처럼 이렇게 쭉 행성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태양계하고 닮은 거죠. 저런 환경이라 그러면 충분히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찾은 중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 거죠.
지구 밖에서 이제 생명체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또 태양계 밖에서 다른 갤럭시 이런 데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태양계 안에도 지구 밖에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부터 찾아내자. 이제 하는 노력이 뭐냐면 이제 지구, 화성, 그다음 애스트로이드 벨트, 목성, 토성, 전해명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각 행성마다 달들이 있어요. 이 달이. 세턴 같은 거 이렇게 많고 목성도 있고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목성의 그 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관측된 게 뭐냐면 뭐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카메라 딱 잡힌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런 층들이 있고 고체가 아니고 액체들로 차 있어. 밑에가 액체 같은 이제 반액체 같은 게 차 있어가지고 여기서 화학 작용하면서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이제 가스가 분출하는 거죠. 저런 환경이라 그러면 생명체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밀키웨이 그 밖에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관측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그 스타가 있고 이 스타 주위를 도는 행성 같은 게 이제 퍼지하게 이렇게 관측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찾는다 그랬을 때 꼭 뭐 우리 사람처럼 생긴 거나 뭐 무슨 동물, 식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발전이 안 됐더라도 이렇게 프리미티브하게 아메바라든가 굉장히 원시 그런 생명체만 있어도 굉장히 이게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면은 고등동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는 기대 못해도 이런 미생물 같은 거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필드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를 astrobiology라고 그래요. 천체생물학. 저는 이제 천체 물리학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astrobiology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발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지구상에 그 물이 많잖아요.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에요. H2O인데 지구에 물이 많아요. 그럼 지구에 물이 그럼 어디서 왔냐? 그 오리진이 어디냐 하는 데 대한 그 연구도 많이 해요. 어떤 학자는 카멧, 혜성이 지나가다가 지구를 덮치면서 물을 갖다가 뿌리고 갔다. 왜냐하면 이제 혜성은 그 아이스 덩어리 아니에요. 전체가. 그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지구 중력이 이제 끌어당겨서 닿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최근에 나온 설인데 이 우리가 보는 그 바위 덩어리들 있잖아요. 산에 있는 바위 덩어리, 여기저기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 안에 그 물 그 컨텐트가 있다는 거예요. 워터 컨텐트가 있고 또 지구도 그 지각을 더 밑에 내려가면은 한 1000km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 바다가 있대요. 그 물로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띠로. 물론 중앙에는 이제 용암이 아직도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런 설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성 US 마우스 미션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74년에 바이킹이 이제 갔던 겁니다. 이제 그 후에 간 거고 이제 화성에다가 이런 마주를 해가지고 이 채소를 기른다든가 여러 가지 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스페이스 스테이션 지금 우리 그 지구 궤도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채소를 길러요. 이렇게 채소를 길러가지고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 화성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키우겠다. 이제 그런 중국이 달의 그 반대편에다가 이제 그 마주를 해서 이렇게 랜딩을 시키고 계속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험한 게 뭐냐면 그 흙에다가 모카씨를 심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싹이 나올 거다. 싹이 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주 환경에서 지구에서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스 원 미션을 하는데, 참가자 응모를 하는데, 현재 한 100명이 선발을 하고 17년 현재 미국이 39, 유럽 31, 아시아 16명,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7명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 16명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계획을 해도 계획한 대로 못 가니까 그냥 베이스라인으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원웨이 티켓이에요. 갔다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예. 그 중에 보면은 학생, 가장 혹은 주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정착 훈련을 하고 팀워크 테스트하고 최종 24명을 선발해 가지고 4명씩 6개 팀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자기 목숨 걸고 이제 실험 대상을 자기가 자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연도별로 이제 나온 건데 2013년부터 2025년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 처음에 계획했던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018년제라고 2021년제 후년인데 이때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 또 2025년 가면은 이런 마주를 해가지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여기 있지만은 한 6개월 걸려요. 가는데 또 거기 가서 기거하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총 합해서 한 942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광 여행 갈 때 뭐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가잖아요. 이거는 1년 반은 생각하고 떠나셔야 돼. 그렇게 뭐 6개월, 9개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개발한 게 뭐냐 하면 한 39일에 갈 수 있는 엔진, 라켓 엔진이에요. 3일 만에 갈 수 있는 엔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많이 해요, 이거. 그러면은, 화성 갔다 오는 여행은 아주 쉽다고. 예. 이 원리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온을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가지고 고열을 시키고 압축해가지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쪽을 분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런데 이 이온으로 말하면 뭐 굉장히 가볍고 뭐 이렇게 바람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기가 있는 데서는. 그러나 우주 진공에 가면은 이게 커다란 힘을 발휘해요. 전혀 그 저항이 없는 그 우주에 가면은 요만한 힘도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 가지고 6개월, 9개월 걸리는 거를 한 39일 갈 수 있다. 이건 이제 화성에 이제 아스트로넛 상주시키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그 과정인데 90년 걸려가지고 5천억 달러를 들여서 이런 이제 대기권 같은 걸 만들어주고 또는 여기 120년 걸려서 7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호수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5 트릴리언 달러를 드리고 이러면은 화성을 지구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지금 통신위성, 정지위성, 기상위성, 군사위성, 고성능 발사체 이제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도움을 얻어가 달 탐사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칼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세우고 언제나 문제되는 건 이제 라켓 시스템이죠. 자체적으로 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돼. 지금까지는 이제 러시아,
뭐 이제 미국 여러 나라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어요. 이제 자체 발사하는 거, 엔진 테스트하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GPS도 이제 개발하겠다 그래요.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그저 내비게이션 하고 그러는 거 자기네들 해보겠다 이제 이런. 요거는 조금 이제 조그만 나라가 이런 것까지 운영하려면 좀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달 탐사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25년, 박근혜 때 5년 땡겼다가 문재인 정부도 2030년 뒤로 밀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머리인데 여러 가지 스페이스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미디어나 텔레비전 이런 거 보실 때 요만큼이라도 조금 아시면 좀 이해를 하겠다. 신문에 뭐가 나면은 또 관심이 가겠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